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행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를 행복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요. 난 지금 충분히 만족해. 난 더 할 나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정말 방법만 있다면 계속 정말 내가 원하는 식으로 늘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나를 개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유쌤의 직장 수업 채널 자체가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합니다 라는 걸 계속 자극하고 말씀드리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끔 계속 독려하는 그런 채널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항상 성장하면서 그것도 행복하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무슨 우리가 뭐 학생도 아닌데 혹시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도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의 인생 방향이나 어떤 그런 인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4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액션 플랜대로 실천을 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목표를 세워서 액션 플랜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그러기 위한 4가지가 무엇일까? 목표를 세웠다가 사실 금방 흐지부지 되고,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꼭 해내고 말 거야!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잊어먹고, 이런 경우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좌절하잖아요.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를 이제 몸의 습관처럼, 마음의 어떤 습관처럼 이렇게 탁 붙여두시면 훨씬 더 목표를 이루기가 쉬워지는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히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첫 번째 책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의 사례로 나오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둘이서 이제 부부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술 공부를 한다고 이제 파리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아들이 이제 미술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 그 엄마가 자기의 꿈이 생각난 거예요. 원래 그분이 미술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의대를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간 거였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의사랑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중매로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 자체는, 이분이 일을 한다는 의미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남들 보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이제 미술을 하러 넘어가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참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이렇게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대할 이제 부모님도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반대도 못 하시나 보죠. 그래갖고 나는 미술 공부를 하러 가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나는 미술 공부를 해야지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결국에 그분은 어디로 가셨나 하면 왜 국제구호단체 있잖아요. 국제구호단체. 거기로 이제 나는 남은 생애를 국제구호단체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국제구호단체로 가고, 제 지인은 아들이 있는 파리로
그 미술 공부를 하러. 그래서 병원을 정리를 하셨어요. 딴 데 파시고. 그거 보고서 굉장히 그 이제 주변 이제 지인들한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그 일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았다고.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출근해서 환자들을 보고 퇴근하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러는 게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그거를 50이 다 돼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인이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이제 공부하러 난 떠날 거야라고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고맙다고 오히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각자 이제 행복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일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일이 막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일의 의미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일의 의미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뭐 굉장히 거시적으로 뭐 인류를 위한 거야, 뭐 세계 평화를 위한 거야,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 돕는 거야,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유의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미가 없고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진짜 이 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를 갔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신 이제 30, 40대 남자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일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했나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일이 재미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일이 거기서 거기다. 그러나 나의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가장 큰 나의 일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일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는 일. 그 일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단계. 내 일의 의미 찾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 나는 안 돼. 뭐 지금 이 나이에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일을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나는 성장한다. 나는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아직 용기가 안 나시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이 나이에.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성장하는 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노력하는. 이제 이게 목표를 세우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목표를 세울 건데 그 목표를 세워서 액션 플랜을 진행을 하면 나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풍파가 와도 그걸 성장의 일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막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막 장벽이 와서 탁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지금 언젠가는 이룰 저 성공을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자,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나의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그 전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막 대법원에 그냥 탁 성공한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막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노숙자 처지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 이런 막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 그 사람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나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렇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야. 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제 두 번째 책에 나왔던 이제 사례인데요.
제가 잘 아는 그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한 10평짜리 식당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막 그 아주 급속도로 그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신 게 이제 해장국이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자녀를 출가를 시켜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해장국집 딸이라는 게 그게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뭐가 씌여서 그랬던 것 같대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대요. 그래서 뭔가 좀 근사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거를 막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근사한 아주 최고급 그 음식을 파는 한정식집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랬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 장사 운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자기의 노하우라고 하나요? 그분이 적성이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쪽 이제 해장국이 잘 됐으니까 한정식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이제 그 아주 준비 기간 없이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정말 한 2년 만에 완전히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됐어요. 그렇게 중간에 뭐 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잠적했어요. 시골로 잠적했다가 다시 식당을 이제 차렸다고 지인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 종로에다가 새로 했는데 정말 종로 이 대로변도 아니고 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이거 그 뭐 네이버 그 앱에도 잘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 막 구석구석구석구석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테이블 딱 4개 들어가는 그런 설렁탕 집을 이제 차리신 거예요.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너무 명랑하게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사고방식이 바로 이 성장형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나 하면 내가 결국에 나의 그 아직 내가 일할 날이 많고 내가 살 날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해장국집을 해서 굉장히 성공했다가 그 다음에 한정식집을 해서 망했다가 다시 설렁탕집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나의 성공의 프로세스다. 어차피 그것도 한 과정일 뿐이다. 난 괜찮다. 지금부터 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꿈은 이제 설렁탕 자체가 어떤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해서 어떤 글로벌 이런 사업까지도 그 지금 테이블 4개 놓고 장사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어마어마하게 원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뭐 얼마나 사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다가 4개짜리 그 식당을 조그만 거를 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다. 이게 내가 성공하는 그 길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내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라고 저도 이제 그분을 닮아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미 내가 계획하고 꿈꾼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어떤 그런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걸로 스스로 이미 돼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되겠지만 이미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왜냐하면요 그 내가 어떤 이제 만약에 5년 후에 나는 어떤 CEO가 돼 있을 거야. 나는 3년 후에 커피숍 사장이 돼 있을 거야. 나는 5년 후에 어떤 그 막 이런 도자기를 굽는 그런 어떤 그런 센터를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면 공방을 차릴 거야. 아니면 책방 서점이 되겠어. 직장인들 중엔 정말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창업을 아이템별로 많기도 해요. 그리고 뭐 또 화장품 회사로 뭐 세계를 누비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막 이럴 때 내가 이제 꿈꾸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어떤 건가 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막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걸음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남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10년 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남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인 거죠. 나는 내 길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막 주눅들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나 스스로를 더 존중하고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방법, 이미 나는 내가 계획하고 꿈꾼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를 실천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10년 후에 나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거를 꿈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엔돌핀을 나오게 한대요.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60대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나야 뭐 지금 이 나이에 꿈이 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나는 70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나는 80에 이런 사람이 돼 있겠어. 지금부터 막 일을 많이 해갖고 뭐 막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뭐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성숙한 사람, 그리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 그래서 뭐 10년 후에는 책을 정말 몇백 권을 이렇게 읽어서 어떤 사람이 돼 있겠어.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그런 본인의 어떤 계획인 거죠. 그래서 꼭 계획한 대로 이미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는 훈련을 스스로 이렇게 셀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그런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가다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탁 멈췄거나 거꾸로 떨어지거나, 그럼 다시 올라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떨어지거나 멈추거나.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린 거죠. 속도가 느려도 되는데 어떤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이랬을 때는 딱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올해 진급 틀린 것 같아. 아무래도 눈치를 이렇게 막 보니까 이번에 뭐 부장 진급 틀렸어. 이번에 과장 진급 틀렸어.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탁 드는 순간 누구야? 스톱? 이런 생각 하지 말자.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다시 긍정적인 생각. 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해 부장 진급이 되도록, 올해 과장 진급이 되도록 나는 발표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장이 안 된다 한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막 즐겁게 어떤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 더 성장해 있겠어요? 아니면 부장님 이번에 틀렸어. 이직해야 되나? 어디로 가지? 막 면접 보러 다닐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더 성장을 하겠어요. 너무 답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마음같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자꾸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탁 차단시키고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좋은 건 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지금 내가 그럼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을 보완할 만한 어떤 대책을 저절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진급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을 더 쌓기 위해서 더 내가 노력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결국 그 결과가 좋고 나쁜과 관계없이 나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거를 걱정해서 어떤 자기의 성장을 꺾어버리면 사실 부장 진급이 더 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떤 금방 이거 아니야, 스톱, 차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습관, 그 셀프 트레이닝을 오늘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굉장히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목표를 세워서 액션 플랜을 하는 그거의 이전 버전이에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를 이제 막 준비하시고 셀프 트레이닝 하셔서 그 다음에 목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세우고 액션 플랜 진행하는 거는 이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비밀 액션 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목표 100% 달성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목표에 관련된 거는 기존에 있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세미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